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새벽 3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저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할머니, 빨리요. 다급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후다닥 일어나 문을 열자 아래층에 사는 미선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미선 씨, 무슨 일이에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 방으로 가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게 평범했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2층에서 내려오니 식탁에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항상 고마워. 당연한 거죠, 어머니. 수진이는 웃으며 숟가락을 놓아줬어요. 5년 전 아들이 데려온 이 며느리는 정말 착했거든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인 수진이는 특히 제 당뇨병 관리를 꼼꼼하게 챙겨줬습니다. 식사 후에 주사 맞으셔야죠.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으니 수진이가 주사기를 들고 왔어요. 5년째 맞는 인슐린 주사 바늘이 살에 들어오는 순간이 여전히 따끔했습니다. 다 됐어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 내가 잘 챙겨줘서 그런가 몸이 나은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들어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돌봐주는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민수는? 면접은 잘 봤대?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아들은 3개월 전 정리해고 당한 후 계속 구직 중이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어요. 힘들겠구나, 너희들.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을요. 잘못된 투자로 빚이 2억이라는 소문도 들었고요. 나라도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오후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또 떨어진 거죠. 저녁 무렵 수진이가 다시 주사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혈당 체크해 볼게요. 측정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늘은 더 정확하게 맞춰드릴게요. 주사를 맞고 나니 이상하게 더 피곤해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방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2층 제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난히 가파르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우니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 11시쯤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자연스럽게 될 거야. 당뇨 합병증으로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2억이야, 2억. 보험금 나오면 다 해결돼. 하지만 엄마도 편해지실 거야. 계속 아프시는 것보다 내일부터 조금씩 더 늘려. 급격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 편해진다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설마.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건강검진 가셔야 해요.
병원 가는 차 안에서도 검사받는 동안에도 저는 어젯밤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인슐린 용량을 조정해야 한대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섬뜩하게 들렸을까요? 저녁 또 주사를 맞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봐. 2층 방으로 올라갈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수진이한테 거의 기대다시피 했어요. 침대에 누우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새벽 3시 미선 씨의 외침에 깨어났을 때 저는 아직도 어지러웠어요. 할머니, 빨리요. 그녀가 제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미선 씨 방에 들어서자 그녀가 문을 잠그고 저를 소파에 앉혔어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며느님이 할머니한테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고 있어요. 뭐라고? 제가 간병인이잖아요. 3개월 전부터 이상했어요. 할머니 상태가 나빠지는데 혈당은 정상이고 미선 씨가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기록했어요. 며느님 오실 때마다 할머니 증상을요.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식은땀, 손 떨림. 3월 22일 마이너스 극심한 어지러움. 4월 5일 마이너스 저혈당 증상 의심. 이건 전부 인슐린 과다 투여 증상이에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매일 보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젯밤 들은 대화가 정말이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방금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사 한 번 더 맞으세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라고. 할머니, 인슐린은 하루 정량만 맞아야 해요.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요즘 계속 아팠던 것, 어젯밤 들은 대화, 그리고 오늘 새벽 수진이가 또 주사를 놓으려 했다는 것까지.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하고 있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여기서 안전하게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정성스럽게 대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새벽 5시 미선 씨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는 걸 보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할머니, 물 드세요. 미선 씨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녀도 밤새 한숨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고마워요, 미선 씨.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가 있나요? 미선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제 기록이 있긴 한데 법적으로 충분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느님이 의료인이잖아요. 어떻게든 변명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수진이는 5년 동안 제 건강을 챙겨온 착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제가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제가 치매에 걸린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미선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아는 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 환자분 가족이셨는데 연락해 볼게요. 오전 7시쯤 위층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다급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방에 없는 걸 발견한 모양이에요. 할머니, 숨 죽이세요.
미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는 숨을 죽인 채 위층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없어. 뭐, 어디 가셨어?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모르겠어. 새벽에 분명 주사 맞으려 오셨는데 혹시 산책 나가신 건 아니고 이 새벽에요? 게다가 어제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두 사람이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1층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 똑똑. 미선 씨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미선 씨 계세요? 수진이었어요. 저희는 숨도 못 쉬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미선 씨, 혹시 우리 어머니 보셨어요? 미선 씨가 제게 눈짓을 하더니 문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요. 혹시 나가시는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새벽부터 잠만 잤어요. 미안해요. 그렇군요. 혹시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계속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들 의심하고 있어요. 미선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미선 씨가 연락한 형사님이 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강력계 박철수 형사입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박 형사는 미선 씨가 기록한 노트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게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약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단순 의심일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범행하는 순간을요. 그게 무슨 며느님이 다시 할머니께 과다 투여를 시도하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주사의 인슐린 농도를 검사하면 확실한 증거가 되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위험에 빠져야 한다는 건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다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박 형사가 자신있게 말했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할머니, 이 방법밖에 없어요. 미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수진이와 민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걸었으니까요.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용감하십니다, 할머니.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형사님, 한 가지 더 조사해 볼 게 있어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님 수진 씨요. 5년 전에 결혼하기 전 뭘 했는지 아세요? 요양병원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병원 이름이 희망요양병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거기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서 기억해요. 그게 왜요? 그 병원에서 5년 전쯤 환자 2명이 의문사했어요. 모두 당뇨병 환자였고요.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네. 당시에 경찰 조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연사로 결론 났죠. 다들 고령에 지병이 있었으니까요. 그 환자들을 누가 담당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진 씨가 그 병동에 있었던 건 확실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수진이가 그때도? 형사님, 이거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확인했습니다.
박 형사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5년 전 희망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두 환자 모두 김수진 씨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두 환자 모두 거액의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한 명은 아들에게 2억, 다른 한 명은 딸에게 2억 5천. 그럼 더 충격적인 건 그 유족 중 한 명이 바로 김수진 씨의 전 남편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요? 네. 김수진 씨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할머니 아드님과 재혼한 거죠. 전 남편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보험금을 받은 직후에 이혼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수진이는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는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죠. 지금 당장 체포할 수 없나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5년 전 사건은 이미 자연사로 종결됐고 지금 상황도 아직 미수에 그쳤으니까요. 그럼 역시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 사건까지 재수사할 명분이 생깁니다. 박 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하시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두렵지만 해야 했어요. 수진이를 막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테니까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미선 씨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지고 계세요. 박 형사가 작은 녹음기를 제 옷 안쪽에 숨겨줬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리고 이 버튼 위험하면 즉시 누르시고요. 작은 비상벨이 제 손에 쥐어졌어요. 눌러야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사는 절대 맞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층 집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얼굴에 안도와 의심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응, 산책 좀 하다 왔어. 산책을요? 새벽부터요?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답답해서 그래. 그래도 말씀이라도 하시고 가시지.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산책 좀. 산책이요? 어제 그렇게 아프시더니? 아들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저를 빙 둘러싼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쉬고 싶었어. 어머니, 혹시 수진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누구 만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누굴 만나? 아니면 어디 가시려고 하신 건 아니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켰나? 아니면 추측하고 있는 건가? 수진아,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산책 좀 했을 뿐이야. 그러시다면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오늘 아침 주사 못 맞으셨죠? 지금이라도 맞으셔야 해요. 제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벌써? 지금은 좀 피곤해서 그래. 나중에 맞으면 안 될까? 안 돼요, 어머니. 인슐린은 정해진 시간에 맞아야 해요. 혈당이 올라가면 위험하다고요. 수진이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진짜 지금은 좀. 어머니, 왜 자꾸 거부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혹시 뭔가 아시는 거예요? 뭘 알아?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사라지시고 이제 와서 주사도 거부하시고 이상하잖아요.
민수도 다가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우리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지만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더더욱 주사를 맞으셔야죠.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요. 주사 바늘이 제 팔에 가까워졌어요. 저는 옷 속에 숨긴 비상벨을 찾으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제 두 팔을 꽉 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좀 잡아. 민수가 제 어깨를 눌렀어요. 제 아들이 저를. 엄마 미안해요. 엄마 건강을 위해서예요. 거짓말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금을 위해서였죠. 바늘이 제 살갗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박 형사와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김수진 씨, 당신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살인미수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 주사를 놓으려고. 그 주사기 압수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나중에 감정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 정상 용량보다 훨씬 많은 인슐린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정확히 재서 5년 전 희망요양병원 사건도 함께 조사할 겁니다. 당신이 담당했던 환자 2명 모두 의문사했죠?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자연사였어요. 정말 그럴까요? 전 남편 어머니도 당신이 돌보다가 돌아가셨고 보험금 2억 받은 직후에 이혼했죠. 그리고 1년 후 또 다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박 형사가 저를 가리켰어요. 이번엔 이 할머니가 타겟이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때 민수가 소리쳤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전 남편이 있었어? 그 사람 어머니를? 여보, 오해예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민수가 수진이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우리 엄마를? 아니라니까. 나는 정말 어머니를 돌보려고. 거짓말하지 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어젯밤 우리 무슨 대화했는데 보험금 나오면 빚 갚고 새로 시작하자고. 당신이 먼저 그런 말 꺼냈잖아.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 맞아. 수진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 늙은이들 돌보는 척하면서 보험금 타내는 거. 그게 내 사업이었지. 수진아,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3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 새 삶 살 수 있었는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제가 믿었던 며느리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니. 이준호 씨도 공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민수를 향해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어젯밤 대화는요? 당신도 보험금 이야기 했잖아요. 그건 수진이가 먼저. 변명은 조사받을 때 하세요. 경찰관들이 수진이와 민수의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미선 씨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안전해요. 끝났다고요?
정말 끝난 건가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미선 씨가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들고 왔어요. 저는 여전히 미선 씨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집으로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고마워요, 미선 씨. 항상 신세만 지내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미선 씨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밤낮으로 저를 돌봐주고 제 인슐린 주사도 정확한 용량으로 챙겨줬습니다. 수진이가 해주던 것과는 달리 주사를 맞고 나면 몸이 편안했어요. 할머니, 오늘 박 형사님이 오신대요. 조사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죽였을까요? 오전 11시 박 형사가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로?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수진 씨 자백했습니다. 지난 7년간 총 4명을 살해했다고요. 4명이나요? 네. 첫 번째는 첫 시어머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요양병원 환자들, 그리고 할머니가 네 번째 타깃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요. 인슐린 과다 투여로 저혈당 쇼크를 일으켜 자연사로 위장한 거죠. 의료인이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보험금은 총 8억 5천만 원입니다. 첫 시어머니 때 2억, 요양병원 환자 2명에게서 각각 2억과 2억 5천, 환자 가족들과 공모해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제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도박과 사치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 타깃을 찾아야 했던 거죠. 민수는, 우리 아들은 정말 몰랐나요? 박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는 알고도 묵인했어요. 그럼 빚 때문이었습니다. 2억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김수진 씨가 해결책을 제시했고 아드님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 목숨보다 돈을 택했다니.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요? 피해자 유족분들이요.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다면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오후 2시 경찰서 작은 회의실에서 3사람을 만났어요. 할머니, 저는 이영숙입니다. 제 어머니가 5년 전에 희망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50대 여자분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제 아내 어머니도 같은 병원에서 40대 남자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김수진의 전 남편입니다. 키가 큰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어머니를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에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5년 동안 속았으니까요. 그 사람은 정말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어머니는 당뇨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김수진이 관리해준다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웠죠. 전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보험금 2억 받고 한 달 후에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를 죽인 게 그 여자인 줄. 이영숙 씨가 눈물을 훔쳤어요. 제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김수진이 너무 친절하게 돌봐줘서 안심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혈당 쇼크라고. 저도 그랬어요. 박민준 씨가 말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처가에서 보험금 2억 5천을 받았는데 김수진이가 환자 관리비 명목으로 절반을 가져갔어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용기 내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됐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면회 신청하셨는데 만나실 건가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수가요? 네. 할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저를 죽이려 했던 아들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용기가 났습니다.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보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빛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변명하지 않을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를 키워주신 건 엄마인데 제가 엄마를 죽이려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너는 정말 몰랐니? 수진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처음엔 진짜 몰랐어요. 근데 3개월 전쯤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수진이가 엄마 보험금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때 왜 말하지 않았어? 빚 때문이었어요. 2억을 갚지 못하면 파산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 인간 말종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었어요. 민수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 하지만 내가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게 제일 슬퍼. 민수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량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변호사님이 10년 정도라고 하셨어요. 10년. 긴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나올 때쯤이면 저는 85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과연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 저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야, 한 가지는 약속해.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마. 네, 엄마. 약속할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미선 씨가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슬퍼서 그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선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층 집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 집에 계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고마워요, 미선 씨. 당신이 없었으면. 할머니, 제가 3개월 전부터 지켜봤던 거 기억하세요? 응. 사실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점점 약해지시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다행이었어요. 당신 같은 전문가가 옆에 있어서. 할머니도 정말 용감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말 가능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선 씨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2층 제 집은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도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편물이 왔어요. 미선 씨가 몇 통의 편지를 건네줬어요. 고지서들과 낯선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발신인 이름을 보니 이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구지? 아는 사람인가?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김수진의 고등학교 동창 이정희입니다. 뉴스에서 사건을 보고 이 편지를 씁니다. 할머니께서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할머니, 무슨 내용이에요? 미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에 대한 편지예요. 읽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수진은 고등학교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친구가 없었어요. 모두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거든요. 2학년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에서 키우던 햄스터가 죽은 채 발견됐어요. 모두 자연사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수진이가 사료에 뭔가를 섞는 걸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학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간호학과 실습 중에 실험용 쥐들이 이상하게 죽어나갔다고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수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늦었지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할머니, 이건 사이코패스였던 거예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형사였습니다. 할머니, 급히 와주실 수 있나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 이준호 씨에 관한 건데. 1시간 후 경찰서 조사실. 박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빚을 진 이유를 아십니까? 투자 실패라고 들었어요. 그게 정확히는 투자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기요? 네. 그런데 그 사기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낯익은 얼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수진의 친오빠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한테 오빠가 있었어요? 네. 김수진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박 형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3년 전 아드님은 김수진 오빠가 소개한 투자에 2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아드님을 파산시키고 김수진이 구원자처럼 나타나 결혼한 거죠. 제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럼 민수는 처음부터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수진은 결혼 전부터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당뇨병, 보험 가입 내역, 재산까지. 세상에. 더 충격적인 건 민수 씨가 이 사실을 3개월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민수 씨가 우연히 수진 씨와 그 오빠가 통화하는 걸 엿듣고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박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수진 씨와 공모한 겁니다. 어차피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수진 씨 계획에 동참해서 보험금을 받자고.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민수가 진실을 알고도. 할머니, 미선 씨가 쓰러지려는 저를 붙잡아줬어요. 물 좀 주세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형사님, 그럼 민수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기존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획적 살인 미수죄가 추가되니까요. 15년. 긴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나올 때쯤이면 저는 이미 그날 밤 저는 2층 제 집으로 올라갔어요. 미선 씨가 말렸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미선 씨. 혼자 있고 싶어. 오랜만에 들어선 제 방.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수 어렸을 적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민수야. 사진 속 민수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민수가 고등학생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해. 오늘도 용돈을 더 달라고 했다. 엄마도 힘든데. 친구들이 다 새 운동화를 신고 다녀서 부러웠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신다. 내가 장학금을 받았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엄마. 취직했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다. 이제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사랑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겁이 났어요. 혹시 수진이 오빠가? 할머니, 저예요. 미선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왜 올라왔어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미선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우세요? 응. 옛날 생각이 나서. 민수 씨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이라고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과 엄마 목숨 사이에서 돈을 선택한 거잖아요. 하지만 할머니, 제가 조사 기록 보니까 민수 씨가 마지막 순간에 주저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저했다고? 네. 수진 씨 혼자 주사 놓으려고 할 때 민수 씨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고 물었대요. 수진 씨가 이미 늦었어. 같이 한 거야라고 하니까 그제야. 그 말을 듣고 보니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민수도 괴로워했던 걸까요? 미선 씨,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할머니.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할머니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우셨고 며느리를 대하셨어요. 이렇게 된 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선 씨의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미선 씨. 당신이 있어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더 나은 간병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침대에서 잤어요. 악몽을 꿀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당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알아. 고생했어. 민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정해야지. 나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답을 줄 거야. 남편이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하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택배요. 미선 씨가 문을 열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택배 기사 옷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디 집 택배인데요? 2층 박정심 할머니 댁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여기 1층인데요. 2층은 위층이고
남자가 갑자기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나와요. 미선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방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경찰서에서 봤던 사진 속 인물. 수진의 오빠 김태식이었습니다. 드디어 만나네요, 할머니. 우리 동생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김태식이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를? 보석으로 나왔어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동생이 내 지시 없이 혼자 한 일이라고 하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미선 씨가 소리쳤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하세요. 난 그냥 할머니 문안 인사드리러 온 건데, 뭐가 문제죠? 김태식이 소파에 태연하게 앉았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좀 얘기합시다. 할 얘기 없어요. 나가세요. 보험금 말이에요. 3억? 큰 돈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제 몸이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보험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수가 지금 15년형을 받게 생겼어요. 다 할머니 때문이죠. 그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태식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민수 씨한테서 위임을 받았어요. 할머니 재산에 대한 관리권 말이죠. 뭐라고요? 민수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제가 대신 관리하겠다고 서명했어요. 물론 민수 씨 도장도 받아왔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 예금 전부 제가 관리하게 됐다는 거죠. 미선 씨가 서류를 낚아챘어요. 이건 위조된 거잖아요. 구치소에서 이런 서류를 작성할 수 없어요. 증명해 보세요. 민수 씨 도장은 진짜니까.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민수가 정말 이런 짓을? 할머니, 선택하세요. 조용히 재산을 넘기시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싸우든지. 근데 법정 가면 할머니 나이에 힘드실 텐데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민수 씨는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변호사 비용을 대고 있거든요. 3일 드릴게요. 김태식이 문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참. 민수 씨 면회 금지 신청했어요. 이제 할머니는 민수 씨 못 만나요. 제가 보호자니까.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할머니, 미선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박 형사에게 전화했지만 대답은 차가웠어요. 할머니, 김태식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위조인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재산 보전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미선 씨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문을 열어줘서. 아니야, 미선 씨.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악마 같은 남자가 계획적으로 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김태식이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서명 안 하면 변호사를 빼고 15년 형량을 더 늘리겠다고. 엄마, 전 겁이 났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전 엄마 재산을 넘길 생각 없어요.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한 거예요. 편지를 읽고 나니 힘이 쭉 빠졌어요. 민수는 끝까지 약한 사람이었어요. 협박에 굴복하고 거짓 서명을 하고. 할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선 씨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미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선 씨가 희망요양병원에서 일했던 기록 때문에 업무 정지 명령이 내려졌대요. 김수진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라고요? 미선 씨가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같은 병원에서 일했을 뿐인데. 김태식 짓이에요. 제가 이를 갈았어요. 저를 고립시키려고 미선 씨까지 건드린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다른 병원 찾으면 돼요. 괜찮을 리가 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요. 오후에 변호사를 만났어요. 40대 여자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민수 씨가 직접 서명한 거라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럼 제 재산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빨라도 몇 달은 걸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할머니, 제가 부축할게요. 미선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미안해요. 당신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할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김태식? 제 온몸이 굳어졌어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당신, 미선 씨까지 건드리다니. 아, 그거요? 그냥 보너스였어요. 할머니 옆에 사람 없어야 협상이 쉽잖아요. 이 나쁜. 욕은 나중에 하시고요. 대답하세요. 재산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법정에서 보실 건가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할머니, 김태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아, 참.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민수 씨 면회 금지 신청했어요. 이제 할머니는 민수 씨 못 만나요. 제가 보호자니까 3시간 드릴게요. 그 안에 연락 없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어요. 싸워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둡고 우울한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어요. 우리 같이 싸워요. 미선 씨의 그 말이 조금의 힘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미선 씨.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3시간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시간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미선 씨 뒤로 숨었습니다. 또 김태식인가? 할머니, 저희예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이영숙 씨, 박민준 씨, 그리고 김수진의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뉴스 봤어요. 김태식이 보석으로 나왔다고 이영숙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 문제예요. 당신들까지. 아니에요, 할머니. 전 남편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당했어요. 김태식 남매한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박민준 씨가 가방을 열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5년 전 장모님 사망 후 받은 보험금 내역이에요. 김태식이 중간에서 조작한 흔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당시엔 몰랐는데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확인했어요. 김태식이 보험금 일부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이영숙 씨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김태식이 3년 전에 제게 투자 제안했을 때 녹음한 거예요. 사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할머니, 우리 함께 싸워요.
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남매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젠 끝낼 때가 됐어요. 그때 또 문이 열렸어요. 박 형사였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구치소 CCTV를 확보했어요. 김태식이 민수 씨를 협박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민수 씨가 서명한 서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이 명확해요. 강압에 의한 서명이라는 증거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있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김태식의 휴대폰 기록을 추적했어요. 지난 3년간 수진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살인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김태식도 공범으로. 네. 재구속 영장을 신청했어요. 오늘 저녁이면 체포될 겁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할머니, 박 형사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어요. 3시간 시한이 끝나기 전에 김태식을 체포해야 해요. 그 전에 재산을 옮기면. 시계를 봤어요. 20분 남았습니다. 형사님, 제가 시간을 벌게요. 미선 씨가 일어섰어요. 김태식한테 전화해서 협상하는 척하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미선 씨가 휴대폰을 꺼내 김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태식 씨죠? 저는 박미선이라고 할머니 보호자예요. 누구? 아, 그 간병인? 할머니께서 협상을 원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대요. 서류에 사인하시려면 확인할 게 있다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럼 협상도 없어요. 할머니가 법정으로 가시겠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요. 30분 후에 할머니 집 앞에서 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좋아요. 이제 김태식을 유인했으니 박 형사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경찰관 대기. 용의자가 30분 후 현장에 나타날 예정. 저희는 1층 미선 씨 방 창문으로 밖을 지켜봤어요. 25분이 지났을 때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어요. 김태식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나와요. 김태식이 소리쳤어요. 그때 사방에서 경찰차들이 나타났어요. 김태식? 당신은 사기, 협박,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뭐, 이게 무슨... 김태식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나라고.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는 충분해. 내 휴대폰에 다 들어있더라. 박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CCTV도 확보했어. 민수 씨 협박한 거 말이야. 김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함정이잖아. 함정? 내가 할머니한테 한 것보다는 양반이지. 수갑을 찬 김태식이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요, 할머니. 미선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정말 끝났어요. 일주일 후 법원. 피고인 김태식, 피고인 김수진은 각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4명을 살해했으며 추가로 1명을 살해하려 시도했다. 또한 피해자 재산을 편취하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피고인 이준호는 살인 미수 방조죄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민수의 형량이었어요. 처음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마지막에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민수를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수갑을 찬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민수야.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요. 12년 후에 나오면 그때는 달라져 있길 바라. 엄마, 지금의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12년 후에 너는 다시 내 아들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꼭 다른 사람 되어 나올게요. 법원을 나서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영숙 씨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전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가족. 박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자주 뵐게요. 서로 챙기면서 살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햇살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미선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응, 집으로 가자. 차를 타고 가는 길, 문득 지난 2달이 떠올랐어요. 죽을 뻔했던 그날 밤, 미선 씨가 저를 구해준 순간, 경찰이 들이닥친 순간, 그리고 오늘 판결이 나온 순간까지. 미선 씨, 네, 할머니,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할머니, 저야말로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나저나 병원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요? 업무 정지 풀렸어요. 무혐의로 밝혀졌으니까요. 다행이네요. 근데 할머니,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이제 병원 그만둘까 해요. 왜요? 할머니 전담 간병인으로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 건강을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거든요. 제 눈에 또 눈물이 났어요. 미선 씨, 물론 할머니가 원하시면요.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저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2층 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미역국이 먹고 싶네. 알겠어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미선 씨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층에서 미선 씨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혈당 수치 정상이에요. 정말 잘 관리하셨어요. 미선 씨가 환하게 웃으며 혈당 측정기를 내려놓았어요. 다 미선 씨 덕분이지. 내가 챙겨줘서 그런 거야. 에이, 할머니가 잘하신 거죠. 1년 전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제 삶은 많이 변했어요. 미선 씨가 전담 간병인이 되어 매일 저를 돌봐줬고 제 건강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모임 날이죠? 맞아. 삼시에 영숙 씨네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저희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김수진 남매의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요. 오후 3시 이영숙 씨의 집.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영숙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박민준 씨와 전 남편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잡채를 준비했어요. 와, 맛있겠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슬픔을 나누기 위한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대학 합격했어요. 영숙 씨가 기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영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영숙 씨가 이렇게 씩씩하게 딸을 키운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박민준 씨도 소식을 전했어요. 저희 회사가 승진 심사를 통과했어요. 이제 부장이 됩니다. 축하해요. 우리는 함께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전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평온해요. 오랜만에 진짜 평화를 느끼고 있어요. 민수 씨한테서는 소식 없으세요? 편지가 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읽어드릴까요? 네, 듣고 싶어요. 저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1년이 지났어요. 교도소 생활이 힘들지만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엄마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엄마, 저 여기서 상담도 받고 있어요.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배우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1년 남았어요.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로요.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모두 조용해졌어요. 할머니, 답장하실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다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할머니. 영숙 씨가 말했어요. 저였으면 평생 연락 안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박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세요.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 씨가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민수 씨한테 답장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제 생각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할머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서요. 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것만으로도요. 그럴까? 네. 그게 할머니한테도 민수 씨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편지 잘 받았다. 엄마는 아직도 화가 나. 내가 한 일이 너무 컸으니까. 하지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니 다행이다. 11년은 긴 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진짜로 달라지렴. 엄마가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 건강 챙기고 포기하지 마. 엄마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미선 씨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 걱정 마.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할머니, 다 쓰셨어요? 응. 붙이러 가야겠다. 제가 같이 갈게요. 우체국으로 가는 길 공원을 지나갔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그치? 미선 씨가 말했어요. 응, 정말 예쁘네. 1년 전 이맘때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게 벚꽃을 보고 있다니. 할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미선 씨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뭔데? 저, 사실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누구랑? 박 형사님이요. 깜짝 놀랐어요. 박철수 형사님이랑? 네. 사건 이후로 계속 연락하다가 지난달에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 됐다. 좋은 사람이잖아. 근데 할머니, 제가 결혼하면 할머니 돌보는 거
괜찮아. 제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평생 날 돌볼 수는 없잖아. 하지만 다른 간병인 구하면 돼. 걱정 마. 아니요. 제가 계속 돌봐드릴 거예요. 결혼해도요. 그럴 수 있어? 네. 형사님도 동의하셨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가족 같은 분이시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선 씨,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야말로 할머니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 내가 없었으면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서 미선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냐고? 네. 이제 평화로워졌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생각해 봤어요. 뭐 하고 싶을까? 여행 가고 싶네. 여행이요? 응. 젊었을 때 남편이랑 못 가본 곳들 가보고 싶어? 좋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정말? 네. 할머니 건강도 챙기면서 여행하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1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죽을 뻔했던 순간, 미선 씨가 구해준 순간, 재판에서 승리한 순간, 그리고 오늘 벚꽃을 본 순간까지 많은 일이 있었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가 있고 새로운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늦었지만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